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민주주의란 열차는 한쪽 레일로만 달릴 순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주권자로 모시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은 결국 탈선하는 기차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통합의 사명을 저버리고 공익실현의 의무를 위반하는 대통령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 의무를 알아보고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중대한 사유였던 공익실현의 의무를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0일 올해로 36주년을 맞은 60민주항쟁 기념식은 무정부 행사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지난 6월 8일 60항쟁 기념식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참석 불가 통보를 하고 행안부 차관의 기념사 낭독까지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불참 이유는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한겨레 신문에 추모 광고를 내면서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광고 카피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기념사업회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후원단체가 그런 광고 카피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후원을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후원하지 않겠다고 사퇴를 수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행안부에 알렸는데 그럼에도 행안부는 불참 통보를 유지했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단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 행사에서 정작 주최자인 정부가 불참하고 이러한 무정부 사태를 초래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일견 해프닝으로 볼 수만은 없는 본질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선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지난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에 따라 창출된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셀프 부정하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60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한 것은 87년 헌법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로 결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대통령과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중대한 사유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행정안전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가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며 60민주항쟁 기념식 행사를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이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자신들이 창출한 정권의 정통성을 1987년 6월 항쟁이 탄생시킨 현행 헌법에서 찾아왔고 그럴수록 60민주항쟁 기념식은 단순한 국가기념일 행사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창출될 정권의 정통성에도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입법화된 규정에 따라 매년 기념식 행사를 주관해왔고 지금까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 사업회를 통해 널리 그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신들이 탄생시킨 정권의 정통성을 셀프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사태의 본질이 가진 중대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가 현행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공익실현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중대한 사유였던 대통령의 공익실현의 의무를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란 표현입니다. 특정 국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함을 헌법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공무원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 국민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서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 실현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과 공무원이 특정 국민이나 특정 단체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그들을 도외시하고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도 공익 실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죄가 성립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특정 정치 세력을 후원한 일을 문제 삼아 이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를 후원하지 않겠다는 편파 행정을 선언한 것이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체를 후원하지 않는다는 위헌적인 태도를 셀프 폭로한 것으로서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 의무, 즉 공익실현의 의무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유리하지 않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제가 없이 행안부가 단독으로 이러한 망언을 했을 리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게 행안부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과 공무원의 공익실현의 의무 위반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중대한 사유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몰래 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이런 반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 의무에 대해 별도로 구체화해 놓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7조 1항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공익실현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거의 제왕적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하여 별도로 대통령이 지켜야 할 공익실현의 의무 조항을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전체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선서에는 대통령의 공익실현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공익이란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민족문화 창달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으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직무란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업무와 사회 통념상 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고, 위반 내용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가 대통령 퇴진구호를 광고 카피로 실은 단체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자신의 산하기관이 그 단체에 후원한 것을 이유로 하여 기념식에 불참한 행태를 보인 것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익실현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지금처럼 방관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 정상적이라면 자의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기념사를 취소해버린 행안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할 사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한술 더 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동원해 정부기관을 들쑤시는 대통령의 모습과 쏙 매닮았습니다. 이는 이번 불참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국민을 특정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최고의 공통 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노력은 하지 않고 제왕적 권력에 심취해 법치만 내세우며 공포정치로 국민을 지배해가려는 대통령이 있는 한 주권자의 미래는 없으며 역사의 진보는 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열차는 한쪽 레일로만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